네 가지 용익권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여기서 하나인데 작년에 그죠? 그 우측에 있죠. 307페이지에 끝에 그 문제. 여기 28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한번 확인해 드릴 거예요. 저당이죠. 나중에 요 저당권 등기. 여기서 하나. 요렇게 이제 두 문제예요. 우선 전체적으로 크게 이제 하나씩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 지상권 보십시오. 그 의에 지상권의 그 개념인데 끝에 민법, 오늘도 뭐 전부 이 민법입니다. 279조예요. 지상권이라 하면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이 말이죠. 토지를 빌려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죠? 그게 이제 목적입니다. 지상권 설정 목적이라 그래요.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인데 민법에서는 사용 수익하는 물건이라고 해서 용익 물건이라 그러죠. 용이 무슨 뜻입니까? 사용. 이건 수익이죠. 사용 수익하는 용익 물건입니다. 바로 등기부입니다. 308페이지 보세요.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이 등기됐는데 거기 순위번호 지상권 설정은 1번이고요. 여러분 1번이고 밑에 지상권이 뭐 돼 갔습니다. 2점. 그게 1에 1이에요. 1에 1 이렇게 서시고 이 다 써져야 되는데 그죠? 편집 과정에서 그랬는가 전부 빠져버렸죠 이게. 자 그림 보세요. 오늘부터 지상권이 뭐다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이번 타임에는 토지를 빌린다 그죠? 남의 땅을 나중에 종합적으로 또 설명할 건데 우선 지상권만 가지고 그죠? 설명하면 지상권 설정자죠. 땅 주인, 토지 소유자를 지상권 뭐라고 합니다. 설정자고 그죠? 빌리는 사람, 저 땅을 빌려서 사용 수익하려는 사람을 지상권자라고 합니다. 민법에 여러분 계약을 맺고 우리가 민법 186조에 따라 앞 시간에도 했죠. 계약만으로는 지상권 성립, 지상권 취득이 안 됩니다. 여기처럼 그죠? 지상권 뭐를 해와야 됩니다. 등기. 요걸 해와야 되죠.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상권이 취득이 되고요. 지상권 설정하는 목적이 아까 세 가지였죠. 여러분 그림 보세요. 남의 땅을 빌려서 뭐 하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건물을 짓거나 공작물은 여러분 시험에 뭐 철탑도 있고 다니다 보면 다 보이죠. 철탑, 송전선을 보내는 철탑도 있고 저는 또 이런 광고 우리 고속도로 여기 고속도로변에 보면 수많은 광고판들, 광고탑들이 있죠. 그게 이제 남의 땅에 그 광고탑을 설치한 거예요. 무슨 기업들이. 그 다음 이제 수목인데 나무를 심기 위해서 이 셋 중에 하나를 소유하려고 한다. 그 말은 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하는 목적입니다. 이게 맨 먼저 여러분 거기 이제 지상권 설정 그 다음에 접수에는 등기한 날짜, 원인에는 그냥 설정 계약이라고 써요. 요 계약한 날짜. 그러니까 원인란에 적어진 거는 계약한 날짜고 접수란에 적어진 거는 뭐 한 날짜입니다. 등기한 날짜죠. 권리자란에 목적 보세요. 이 그림과 함께 뭐를 할 목적이냐 하면 건물 소유인데 앞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건물 소유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씁니다. 여러분 그냥 건물 소유라고 안 써요. 무슨 구조냐 그것도 쓰고 그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건물 소유 목적인데 이 건물의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범위는 남서쪽 500제곱미터 그러면 여러분 토지를 빌릴 때 용익권은 이제 전체적으로 나중에 다 할 거예요. 우선 오늘은 용익권은 토지나 건물의 전부를 빌릴 수도 있고요.
일부를 빌릴 수도 있습니다. 토지에. 그러면 여기 좀 적어진 범위 보세요. 남서쪽 500제곱미터라고 써졌으니까 이게 전부를 빌린 거예요? 일부를 빌린 거예요? 일부를 빌린 거죠. 그런데 일부를 빌리면 그 권리자란에 맨 밑에 줄에, 끝줄에, 맨 밑에 줄에 도면 편철장 3책 7면 하면요, 여러분은 일부를 빌리면 도면을 내야 돼요. 등기할 때 도면을 내야 돼요. 도면을 내면 그게 도면 편철장 3책 7면에 편철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는 나중에 문제에 나옵니다. 요거 하나입니다. 일부의 용의권을 설정할 때는 뭐를 내야 됩니다. 도면을 내는 거는요, 도면에다가 어느 부분인지를 표시를 해야 돼요. 그는 이제 도면을 낸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존속 기간 30년이라는 건 아시고, 그 다음에 치료 날짜 같은 거는 무시하고, 치료 월 30만 원, 직업 시기 매월 말일, 지상권자 김민주요. 자, 목적 이거 보고 계세요, 여러분. 목적, 범위, 존속 기간, 치료, 직업 시기 이런 걸 등기합니다. 나중에 구분해 드릴 텐데 목적, 범위가 뭐다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은 민법 공부하실 때도, 자, 이제 민법입니다. 보세요. 지상권자와 설정자 간에 지상권 계약을 맺게 되면요, 이 두 사람이 무슨 권리, 의무를 가지는지 그걸 민법에 규정하고 있죠. 그걸 미리 공부를 하고 오셔야 돼, 1차부터 하시는 분은. 그래서 지금 등기 공부하는 시기가 아니다. 화요일 날은 그냥 나오기만 하세요. 수업 안 나오면 안 돼요. 애들도 학원 애들 학원 빠지면 그렇게 뭐라 하면서 본인은 안 나와요. 그죠? 애들 학원 안 가면 난리 나죠. 어디 학원 안 간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 갔나 니가. 좀 맞자 오늘. 에? 그죠? 근데 민법 공부해야 돼요. 민법 공부하실 때 방향만 잡아 드릴게요. 내가 누구다, 지상권자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돼. 설정자일 수도 있는데 민법은 누구 위주로 규정되어 있다? 지상권자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다? 지상권자다. 아까 여러분 앞 시간에 내가 상속받았다, 내가 경매받았다, 내가 매매했다, 내가 유정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입니다. 내가. 여러분 남의 일로 쳐다보면 안 됩니다. 내 일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민법부터, 개론, 민법, 공법부터 해야 된다고 오늘도 강조를 해드리고, 등기는 이렇게 등기하는구나 라는 것만, 그림만 잘 보고 계세요. 이 그림은 3월 달에도 5월 달에도 7월 달에도 똑같습니다. 알겠죠? 똑같은 그림이 달라질 수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지상권 등기하고, 민법 공부하실 때도요, 민법 책 보셨죠? 물권법에. 민법 물권법에 등기부 이런 등기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법에 하나도 없어요. 에? 없어요. 요거 보면서 또 지상권 등기한다고만, 민법 책에는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해야 된다고만 써져 있어요. 등기분을 요걸 여러분 보셔야 돼. 지금은 이거 보고 계시는 게 공부입니다. 1에 1 보십시오. 지상권이 뭐 돼 갔죠? 이전. 자, 지상권자가 김민주에서 조배교로 넘어갔는데, 그럼 김민주는 사실은 지웁니다. 말소를 해요. 김민주 부부만. 그러나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지상권이 여러분 원인 안에다가 계약이라고 써졌죠, 그죠? 그 계약 앞에다가 양도 계약 쓰세요. 지상권을 양도한 겁니다. 들어보세요. 이거 민법 이야기 하다 보면, 그죠? 민법입니다. 이게 민법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만 설명드리고 갑니다. 이거 다 설명하려면요, 민법 지상권 다 하려면 1시간 걸리죠. 거의 1시간 걸립니다. 나중에 그 밑에 구분 지상권도 있고, 그죠? 오늘은 이것만 여러분 두 가지인데, 지상권 1에 1 보고 계세요. 여러분은 지상권이 뭐돼 갔습니다. 이전. 그리고 양도 뭐를 했다고 제가 말했죠? 계약. 자, 보세요. 지상권을 양도하니까 지상권이 이전돼 간 거예요.
두 가지만 알고 가세요. 오늘은. 자, 첫 번째, 앞 시간에 소유권이 이전돼 가면 여러분 1번 소유자가 보세요. 1번 소유자가 소유권을 이전하면 1에 1로 가요, 2로 가요? 소유권이 넘어갈 때는 1에서 2로 가요, 1에 1로 가요? 2로 가죠? 아니, 너무 얼굴 펴고 너무 긴장하신다. 오늘은 그냥 어깨 펴시고 즐겁게 하다가 가십시오. 1번 소유자가 소유권을 넘기면 소유권은 1에 1로 가는 경우가 없어요. 다 뭐로 갑니다? 2가 넘기면 2번이 넘기면 3. 잘하시네. 3번이 넘기면 4. 이렇게 가요. 이게 무슨 등기죠? 1, 2, 3이 주등기고 여기부터 이제 들어보세요. 다 합니다. 깨끗하게 해드릴 테니까 자료로 깨끗하게 인쇄해 드릴 테니까 공부해야 될 내용을 듣기만 하세요. 얼구죠. 여기는 이제 얼구. 갑구에 여러분 갑구에 소유권이 이전될 때는 언제나 주등기. 얼구입니다. 이제 얼구에 여기부터 오늘 이 시간에 얼구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이전되면 언제나 무슨 등기? 부기 등기예요. 소유권 외의 권리가 넘어갈 때는 1, 2가 아니에요. 1에 뭐로 간다? 1. 1에 1. 그럼 이거 한번 써보면 됩니다. 1번 지상권이 이전되니까 1에 1입니다. 또 하나 민법 공부해야 됩니다. 지상권 양도 계약은 양도는 지상권자의 자유예요. 딱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민법 조문에 있습니다. 민법 조문과 판례입니다. 들어보세요. 지상권 계약을 할 때 지상권자가 지상권 양도 계약은 자유고 지상권을 양도하는 것은 지상권자의 자유라고요. 자유다. 그러면 지상권자가 지상권 양도할 때 설정자의 동의나 성낙은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러면 설정자가 여러분 땅 주인이 이렇게 하죠. 여러분, 계약을 할 때 들어보세요. 계약을 할 때 땅 주인이 지상권자한테 너 내 성낙 없이는 지상권 양도하면 안 된다. 지상권자한테 땅 주인이 네 말이야 내 성낙 없이는 양도하면 안 된다고 양도 금지 뭐를 맺었습니다. 특약을. 그리고 계약서에 쓰죠. 특약란에 양도 금지 특약을 맺으면 이 특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 무효. 지금 바로바로 안 나와도 돼요. 무효다. 전부 무효, 일부 무효. 지상권 계약 전부가 무효예요, 일부가 무효예요? 전부 무효, 일부 무효. 대답은 하세요. 이번 있잖아. 귀 열고 입만 갖고 계세요. 전부 무효, 일부 무효. 지상권 계약은 유효고 이 특약 부분이 뭐다? 무효다. 그걸 무슨 무효로 한다? 일부 무효예요. 일부 무효. 일부 무효구나. 여러분 귀만 열어놓으면 돼. 귀까지 닫아버리면 안 돼. 여러분 귀가 중요해. 여자분들 말이 많아. 집에서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인 이유가 있죠.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인 이유는 두 번 듣고 한 번 말해야 되는데 한 번 듣고 두 번 말해. 우리 집에도 하나 있어. 그러면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양도 금지 특약을 하였더라도 지상권자의 지상권 이전 양도는 뭐다? 자유입니다. 양도 금지 특약이 무효니까 특약이 있더라도 자유입니다. 이런 특약을 하였더라도 지상권 양도할 때는 설정자의 성낙 동의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이게 한두 가지 아닌데 요것만 오늘 설명드리는데 우리 시험에도 요 지문은 나왔어요. 그래서 무효가 됩니다. 이게 민법 지상권 조문 끝에 들어보세요. 민법 지상권 조문 12개입니까? 지금 열 몇 개밖에 안 돼. 조문이. 그걸 공부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끝에 들어보세요. 민법에 규정된 내용보다 지상권자에게 불리하게 특약을 하면, 그런 약정을 하면 무효다. 알겠죠? 효력이 없다. 편면적 무슨 규정이라 한다? 편면적 강행 규정. 알겠죠? 누구한테 불리하면? 내한테 불리하면 무효야. 누구한테 불리하면 유효고? 설정자한테. 알겠죠? 이게 누구다? 내다.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 민법을. 오늘은 민법 공부하세요. 네. 등기는 제가 설명만 하고 갈게요. 네. 저 그림 보시면 되고. 자, 이게 지상권 양도입니다. 구분지상권 보세요 여러분. 밑에 뜻만 하시면 됩니다. 의에 보세요. 의에 여러분. 민법 그대로입니다.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를 위해서 토지 여기입니다. 지하나 지상의 공간을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하는 겁니다. 자, 지하도 있고 여러분 지상도 있죠. 고가도로 같은 거 여러분, 고가도로 이런 거 설치하려고 지상 보세요. 5m부터 10m 이거를 이렇게 정해놓고 지상 5m부터요 10m까지의 요 부분에 이걸 무슨 지상권을 합니다? 구분이라는 말은 저걸 구분한 겁니다. 지하에 보세요. 지하 5m부터 10m, 지상 5m부터 10m 저렇게 구분해서 하는 게 무슨 지상권이다? 구분 지상권입니다. 뜻만 아세요. 그 이상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구분 지상권도 지상권이라는 거 아시고 지역권으로 갑니다. 의에 보세요 여러분. 의에 민법 그대로 지역권이라 하면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 토지를, 그런데 그 타인 토지가 바로 밑에 줄에, 타인 토지를 그 바로 밑에 줄에 뭐라고 합니다? 성역지고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데 그 자기 토지가 맨 끝에, 그 의 끝에 요역지입니다. 자, 바로 등기부로 넘어갑니다. 쭉 넘겨서 여러분 이게 그 311페이지에 있는 맨 밑에 요 등기부 얼굴은 통행지역권 써놓고요. 얼굴인데 이건 성역지고 설명 들어갑니다. 성역지고 넘겨보시면 여기 뒤에 등기부는 두 개가 있는데 뭐 위에 것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역 둘 다 이게 요역지예요. 둘 다 요역지인데 위에 거는 동일 등기소 관내, 이 말은 아까 성역지하고 이게 등기소 관할이 같고 밑에 거는 관할이 다른 등기소 관할이에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제 설명만 들으시면 됩니다. 지역권은 여기 보세요. 지역권은 이 그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요 그림만 이해하고 가시면 돼요. 안 지울 테니까 처음에 할 때는 여러분 이 그림이가 안 지울 테니까 쉬는 시간에 카메라 되죠? 한번 찍으세요. 제가 나가고 나서 여기 있는데 찍지 말고 여기 찍지 마세요. 초상권 침해예요. 자, 바로 요역지, 성역지, 도로입니다. 도로. 그림 보세요. 요역지에서는 이 땅에서는 이 땅을 거쳐야 이 땅을 거쳐야 어디로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로. 뭐 이거를 학개론에서는 이 땅을 뭐라 그래요? 저 땅을 도로로 나가는 직접적인 통로가 없는 거를 맹지라고 한다. 그죠? 그 이야기고, 여기는 맹지가 아니고 이 땅이 요역지, 이 땅이 성역지입니다. 이 땅에서 이 땅을 거쳐 통행을 위해서 전부를 빌린 게 아니고 일부를 빌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빌렸어요. 나중에 성역지 이야기합니다.
요걸 빌려가지고 여기다가 뭐를 할 목적으로 통행 지역권을 설정하는데요. 당사자는 요역지는 둘거리입니다. 성역지도 둘거려도 되는데 하나만 거리. 여기가 둘이에요. 여기도 둘일 수 있는데 나중에요. 여기가 요역지가 둘거려 놓은 거는 이 두 사람이 2분의 1씩에 공유를 하고 있어요. 땅을. 요 사람들하고 요 사람이 계약에 여기가 지역권자, 여기가 지역권 설정자가 되는 거예요. 설명만 들으세요. 등기를 하는데 성역지에 먼저 등기하고 요역지에 또 등기를 해요. 등기는 양쪽 땅에 여기 다 해요. 요게 지금 앞에 311페이지에 있는 요 등기부가 이쪽 땅 등기부예요. 성역지 등기부예요. 거리지 마세요. 사진 안 되나? 그 갤러리 다 지우세요. 본인 얼굴들. 내가 봤더니 뭐 얼굴도 아니더라 그거. 뭐 또 옆으로 찍고 45도로 찍고 뽀샵하고 뭐 이런 거나 찍어 다니세요. 앞으로. 예. 여러분 다른 학원에도 그런데 핸드폰 해지는 하지 마세요. 해지하면 또 안 되니까. 예? 핸드폰에 여러분 지배당하면 안 됩니다. 올해는 10월 27일 날 끝나고 오세요. 핸드폰 본 시간이 많은지 책 본 시간이 많은지 등기부 본 시간이 많은지 돌이켜보면 알 겁니다. 애들 지금 여러분 핸드폰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핸드폰. 눈 감기 전까지. 그죠? 예, 사람이 기계에 지배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도 필요 없어. 밥 먹을 때도 옆에 놓고. 그죠? 핸드폰에 지배당. 예. 해지하라고는 안 할 테니까 예? 이거나 찍으세요. 예. 수업하고 있는데 막 나와서 찍는데 뭐 어떤 데가 나는 비키고 이거 찍으면 안 되니까. 자, 성역지 먼저 등기합니다. 보세요. 순위 거기 얼굴에 순위 보는 거냐. 1번 서시면 되고 지역권 설정인데 그 다른 건 접수 원인 적고 권리자 안에 보세요. 여러분 목적이 통행이에요. 근데 다른 목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시험에는 무슨 시험이든 들어보세요. 우리 중개사 시험 다른 무슨 고시 이런 시험에 다 통행으로 나옵니다. 통행으로. 그 다음에 범위는 남쪽 50제곱미터가 전부라는 뜻이에요, 일부라는 뜻이에요? 일부입니다. 여기가 성역지예요. 여러분 그걸 적으세요. 성역지가 일부예요. 그럼 그림 보세요. 제가 그림 그려놓은 게 성역지를 요 통행을 하기 위해서 설정된 지역권이 설정 이 땅이 성역지인데 여기 요 피검친 요게 성역지죠. 이게 그럼 전부 빌린 거예요, 일부 빌린 거예요? 일부. 남쪽 얼마를 빌렸다? 50. 그럼 일부를 빌리면 그 밑에 요역지 밑에 도면 편철장 보세요. 거기에 삼책 7면이라는 말은 도면을 내야 된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까 저기 보세요. 지상권하고 똑같이 일부에 설정할 때는 뭐를 내라? 도면. 그것만 알고 계시고 여기가 성역지 쪽이니까 요역지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경남 김해시 장유동 신문리 100번지라고 되어 있는데 장유동 신문리 그랬는데 그죠? 장유동이면 동이지 또 동 안에 신문리는 없어요. 그거는 뭐 필요 없고 그런 거는. 자 설명 보세요. 민법에 다 있습니다. 민법. 오늘 이 지금 입에 나가는 이야기가 다 민법입니다. 여러분 성역지는 그림 보세요. 여러분 그림 보셔야 돼. 아직 완전하게 다 안 돼 있으니까. 성역지는 한 필의 토지 전부를 빌릴 수도 있고 뭐를 빌릴 수도 있습니다. 일부를. 통행을 하기 위해서는 전부 빌릴 필요는 없죠. 요 부분 뭐 요 정도. 자동차 통행하려면 자동차 2m, 3m 여기를 빌려서 뭐 하는 겁니다? 통행. 여러분 저보고 있으면 돼. 안 되는 분이 이리 나오라 그래. 나중에 이제 나와가지고 저하고 같이 댕겨. 둘이 혼자 내 혼자니까 하나 더 나와야 돼. 여기 나중에.
그래서 자 들어보세요. 성역지는 한 필의 토지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의 토지 전부여야 돼요. 요역지가 한 필의 토지 일부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1, 2월 달에만 하는 거 아니라고요. 3, 4월에 또 하고 5, 6월에 또 해요. 귀에 막 어떤 사람 말처럼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해요. 근데 시험 보러 갈 때는 귀에 딱지를 안고 가야 되는데 이거 떼고 간다. 그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나. 그죠? 네. 딱지 붙이고 계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성역지인데 여기 등기해 놓고요. 넘겨보세요. 요역지에 또 등기해요. 자, 이거 나중에 보충 설명합니다. 성역지에 먼저 등기하고 요역지에 또 등기. 양쪽 땅에 다 등기해요. 요역지 그 앞에 것만 보세요. 앞에 거 얼구에 위에 거 순위번호 1번 쓰시고 요역지 지역권 써놓은 거는 저 그림에서 요역지가 지역권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접수란에 이걸 써서 여러분 접수란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여러분 이게 사실은요 접수란이 비었으면 접수칸이 빈 칸이면 등기관이 어떻게 등기한 겁니다. 직권으로.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요역지 쪽이니까 그 권리자란에 성역지 적어놓고 목적, 통행, 범위 남쪽 이게 다 성역지 이야기입니다. 이게 남쪽 50이 그죠? 그건 필요 없고 자 설명 들으세요. 성역지에 등기해 놓고 요역지에 또 등기를 해요. 그죠? 양쪽 땅에. 그러면 원래는 지역권은 어디에 설정되어 있죠? 성역지에 설정됐으니까 성역지에 등기하는 건 당연하죠. 요역지에도 또 등기해요. 여기처럼. 왜 할까요? 왜 그렇죠? 법이 그렇다. 또 왜 이러시나 또. 갈수록 상태가 더 안 좋아. 올 때는 좀 나아졌더니 왜 여기다 등기하고 여기 또 하죠? 법이 그렇다. 법이 그렇다. 자, 왜 법이 그러냐 들어보세요. 요거부터. 여러분 이제 민법에 전부 지금 하는 말이 다 민법 조문에 있어요. 조문에. 판례도 안 해요. 여러분 조문에 있다. 조문에. 오늘 조문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민법 조문 읽고 이해하셔야 돼. 이 그림과 함께. 우리 시험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요역지가 처분돼 가면요. 자, 내가 여기는 여러분 내가 이쪽입니다. 이쪽. 자, 아까는 저 그림에서는 내가 누구라 그랬죠? 지상권자고. 여기는 내가 요역지 쪽 요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내가 혼자 요거 소유할 수도 있고 요 둘 중에 하나. 그러면 내가 요역지를 처분하거나 아니면 내가 요역지를 사면 이 땅을 샀죠. 그러면 이 땅을 샀다고 시험이 잘 안 나옵니다. 이 땅을 사면 뭐가 설정된 땅을 산 겁니다. 지역권이 설정된 땅을 산 거고 요역지를 내가 사면 뭐를 취득합니다. 지역권을. 자, 들어보세요. 요역지와 지역권은 함께 갑니다. 요역지가 처분돼 가면 뭐도 따라갑니다. 지역권도 따라갑니다. 반대로 해석해서 요역지와 지역권은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이 대답만 하세요. 여러분 요거만 하다 가세요. 오늘 있다 없다 하거든. 없다. 그러면 요역지가 처분돼 가면 지역권도 같이 따라가는데 요역지를 내 앞으로 등기해 오면 소유권을 등기해 오면 지역권은 이전 등기해야 따라옵니까? 등기 없이 따라옵니까? 등기 없이 따라와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고 계세요. 지금 여기 얼구가 312페이지 맨 위에 있는 이 얼구가 요역지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 땅을 샀단 말이에요. 이 땅을 요역지를 사가지고 내 앞으로 등기해 오니까 내가 산 땅 얼구에 뭐가 등기되어 있더라는 거죠. 지역권이.
여러분은 보세요. 내가 이 땅을 샀더니 이 땅 얼굴에 뭐가 등기되어 있더라? 지역권이. 요역지 지역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땅을 샀다고. 오늘 이거 하나만 알고 가셔야 된다고. 여러분은 내가 그림 보세요. 내가 어느 땅을 샀다? 요역지를 샀다. 그러면 지역권을 취득하는데, 지역권은 내 명의로 이전 등기 없이 취득한다.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지역권 시험의 답이었어요. 등기해야 취득하는지 등기 없이 취득하는지 그겁니다. 그래서 요역지에다가도 지역권을 등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걸 보시라는 거고. 이제 여기 보세요. 왜 둘을 그렸냐? 제가 이거 설명만 들으세요. 나중에 지금 하는 이야기는 다 자료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두 사람이 그려졌고 여기는 한 사람이 그려졌지만 그건 일단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지역권 설정 당사자입니다. 이 사람이 설정자, 이 사람들이 지역권자예요. 권자, 여기는 이제 통행하는 권자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저 땅의 소유자이어야만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을까요? 소유자가 아니어도 될까요? 소유자여야 될까요? 소유자가 아니어도 될까요?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상권을 들어왔어요. 보세요. 야 둘이가 이 땅에 뭐를 설정 들어왔다고? 지상권 설정 들어왔더니, 지상권 설정 들어왔더니 도로로 나가는 통행로가 없어요. 그래서 지상권자가 지역권 설정하러 여기를 갔어요. 여기를 갔더니 야가 하는 말이, 야가 나 소유자 아니여. 네 누군데? 하니까 나 전세권자야. 그러면 전세권자가 지상권자고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자,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자. 야들이 소유자이어야 한다, 소유자가 아니어도 된다? 아니어도 된대. 그나 듣고 가세요. 인쇄해 드릴 테니까. 깨끗하게 해줘요. 소유자 아니어도 된다고. 요 입 앞에 있죠? 요까지 들어가. 입 앞에까지. 어떤 분이 씹어달라는데 안 씹어줘. 여러분 이거 먹기만 하면 돼. 소화가 안 돼가지고 설사하시는 분, 토해내는 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요까지 들어가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깨끗하게 해드려요. 지난번에 8월달, 작년에도 8월달 9월달 내려가는데 수행님 요 넣어준다면서요. 그러더라고. 누가 넣어줬잖아. 그랬더니 어디 넣어줬는데 그러더라고. 다 줬잖아 자료. 예. 그죠? 여러분 읽고. 소유자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인이 지역권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둘 그린 거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둘 중에 하나가 앞에 야하고 야가 있는데요. 야는 야하고 안 친해요. 야하고 야는 지난번에 싸웠어요. 땅 때문에. 둘이 땅 때문에 많이 싸우죠. 옆집 간에. 땅 때문에 싸워가지고 야가 가면 지역권 설정 안 해줘요. 그죠? 야하고 대판 싸웠으니까. 야 혼자 갔어요. 야 혼자. 나중에 이렇게 야 혼자 가가지고 야하고 내만 통행하는 걸로 하고 지역권 설정 해달라 해서 계약하고 등기하고 왔어요. 야하고 계약하고. 자 이제 야가 갑니다. 야가 가니까 야가 야 뒤에 따라가요. 야 뒤에. 에? 그 야가 뭐라 그래 이제? 야 보고 스톱. 니 여 와가노? 니 여기 왜 가나? 그랬더니 야가 야한테 야가 가면 나도 통행할 수 있다. 왜 그랬더니 야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법이 그렇다. 무슨 법이? 민법이. 이제 들으세요. 공유자 중 1인이
공유자 중, 민법 조문입니다.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합니다. 알겠죠? 지역권의 불가분성이에요. 조문입니다. 그대로 민법 조문의 취득의 불가분성이에요.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한다. 소멸의 불가분성입니다. 소멸의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 가지고 지역권을 소멸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재작년 민법시험에 나온 겁니다. 민법시험에 타이틀은 몇 조는 말 안 할게요. 몇 조는 지역권의 불가분성 해놓고 취득의 불가분성, 소멸의 불가분성이 있어요. 이제 설명만 들으세요.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한다. 공유자 중 1인은 자기의 지분만 가지고는 지역권을 소멸케 하지 못한다. 고 어디에 있다? 민법 조문에 판례도 아니고 민법 규정에 조문에 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이 그림만 이해하고 가시면 돼. 요 그림 이게 적응하는데 여러분 오래 걸려요. 이거 한 번에 안 됩니다. 이게 성역지고 이게 요역지라는 거. 지역권이 설정된 땅인데요, 편익에 들어보세요. 편익에 제공된 땅이라 그러고, 지역권 편익에 제공된 땅이고 지역권 편익을 제공받는 땅입니다. 이게 제공받는 땅이라 그래요. 그건 필요 없고 성역지 요역지만 적응하시면 돼. 그리고 이 그림은 3월 달에도 똑같은데 요거 이야기할 때마다 만약에 제가 3월 달에 저 그림하고 다르게 3, 4월 달에 저 그림과 다르게 그린 부분이 있거든, 찍어놨다가 신고하시면 100만 원 드립니다. 돈 벌어가면서 공부하셔야 돼. 그래서 찍어놓으셔. 혹시 다른 숨은 그림 찾기 있죠? 다른 게 있거든, 신고하시면 100만 원 드립니다. 저 앞에 것도 마찬가지고. 이 그림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 4년 걸렸습니다. 법대 가서. 이 그림 나오는데 4년 걸렸다고. 알겠죠? 28년째 그렸기 때문에 틀릴 리가 없습니다. 그 넘겼어요, 여러분. 자, 밑에 참 전세권. 전세권하고 임차권은 제가 같이 설명드릴 겁니다. 전세권은 의 보세요. 의 312페이지에 전세권이라 하면 자 반드시입니다. 민법에 반드시 뭐를 지급해야 됩니다.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 부동산, 나중에 토지 건물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권리입니다. 용익 물권의 하나죠. 자, 등기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315페이지고 펴놓으시고, 거기도 1번 전세권 설정이 1번이고 그 밑에 전세권 이전이 1에 뭐죠? 1. 여러분 이거 서시 이거 전세권 이전, 아까 지상권 이전과 같이 무슨 등기로 넘어간다? 부기. 그 다음에요 1번 보세요. 전세금 5천만 원 목적 범인데 목적 지우세요. 아니 지우세요. 목적을 지우고 범위만, 여기 목적 안 씁니다. 범위가 주택의 전부일 수도 있고 아까 뭐일 수도 있습니다. 일부. 여긴 전부죠. 전부고 전세권자 박종화였는데 전세권을 넘겼어요, 여러분. 1에 1 전세권 이전 써놓고요, 여러분. 그죠? 거기 양도, 여기는 양도라고만 썼는데 양도 계약 쓰셔도 양도 그냥 양도라고 보셔도 되고 뒤에다가 양도 계약 쓰시고 전세권자가 전세권 양도 있죠. 우선 이거 하나 설명하고 갑니다. 여러분 임차권도 나중에 할 건데요. 임차권도. 자, 이거 다 종합 정리해 드립니다. 저기 맨 앞에 그림 보세요. 아까 지상권자가 지상권 양도는 자유라 그랬죠. 자유고 지역권 양도는 시험에 안 나와요. 지역권 양도로 나오는 게 아니고 요역지가 처분되면 뭐도 따라간다. 지역권도 따라간다. 등기해야 따라간다. 등기 없이 따라간다. 등기 없이 따라간다. 일체를 이뤄서 그렇게 묻고요. 여기입니다. 이제 전세권에서는 여러분
전세권에서는 전세권 양도 계약을 하고 전세권 이전하면 이게 부기등기는 이제 다 아시는 거고, 전세권에서는 요것만 들으세요. 양도 금지 특약을 하면요, 설정자가 여러분 집주인이, 요거 건물인데 아까 주택 전부였죠. 주거용 건물. 집주인이 전세권자한테 너 내 동의나 성낙 없이 전세권을 이전 밑에 쓰세요 여러분. 전세권을 이전하거나, 이전 밑에 쓰세요. 전전세하거나. 전전세 아시죠? 다시 뭐 하는 거? 전세 내는 거 하거나, 전세권을 저당 잡는 거. 여러분 여기 이거 쓰세요. 이거 이전 전, 이걸 제가 쓰라는 걸 쓰세요. 전세권 이전, 전전세. 전세권에 뭐가 들어옵니다? 저당이. 무슨 등기로 들어오죠? 다 부기등기입니다. 부기등기고. 그럼 자 다시 여러분 들어보세요. 민법 조문입니다. 민법 조문에 전세권 설정자는 집주인이 전세권자한테 너 내 동의 성낙 없이는 전세권을 이전 양도하거나 전전세하거나 저당 잡히면 너 내한테 죽는다잉. 양도 금지 특약을 했죠. 유효 무효? 유효 무효? 이거 유효예요. 네, 유효.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 왜 그렇죠? 많이 아시네. 좀 되네 이제. 조금 풀리네 이제. 상태가 안 좋았던 게. 예. 이게 민법입니다. 이게 여러분. 근데 이게 참 제가 지금 아시죠? 오해하시면 안 돼. 민법 강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험에도 나오니까 이런 게. 민법 전체를 하려면 이거 지금 여러분 1시간 3시간 이상 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제가 등기하기 전에 민법을 먼저 자꾸 하는 말이 민법이 먼저 돼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등기에서 나오는 또 유형이 있어요. 민법하고 등기 문제 나중에 풀어보면요 출제되는 게 달라요. 조금 같은 내용이지만 내용 같지만 그죠? 묻는 유형이 좀 달라요. 그것만 적응하시면 됩니다. 임차권 보십시오 여러분. 밑에 임대차는 뭐 모르는 사람이 없죠. 임대차라 하면 당사자 이 사람이 이제 임대인이죠. 일방이 임대인이 상대방 임차인한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 임차인은 이에 대해서 반드시 뭐를 지급해야 됩니다. 자임을. 그게 임대차. 이건 채권 계약입니다 여러분. 민법 618조 여기까지는요 여러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대차는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채권이다라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등기는 없고 쭉 가서 여러분 거기 끝에 319페이지에 있는 요거는 앞전에 했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주택 임차권 등기입니다. 요거를 했죠. 1월 말에 했죠. 난 돌아다니다 보니까 날짜도 몰라. 나는 뭐 시작하면 1년 지나고 시작하면 1년 지나고. 여러분도 지금 그렇죠? 시작한 게 일주일 가고 설 오고. 추석이 지나야 공부해야 돼요. 9월 말에 추석이에요 여러분. 9월 말에 9월 26일인가 추석이에요. 추석 지나고 합시다. 공부는. 예,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설이거는요 여자분들 설 심란하죠. 설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작년 추석 연휴가 며칠이었죠? 10일 하루 쉬고요. 추석날만 차례 모시고 9일을 공부하자 그랬어요. 그때 공부한 사람은 됐고 9일간 추석 센 사람은 10월 달에 시험 보고 11월 달 학교 발표날 낙엽과 함께 사라졌어. 이 설이가 참 심란해요. 추석이 지나야 됩니다. 추석이. 근데 요게요 2월 요거 앞전에 했는데 주택보증금 반환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고 서울보증보험이 운영하는 이 보증보험이 2월 1일자로
서울은 5억에서 7억으로 올랐고요. 가입 그 보증금이 7억. 대구는 지방은 4억까지만 가입됐는데 5억까지 올랐어요. 5억까지 이제 5억까지 돼요. 5억까지. 그다음에 다가구 단독은 집주인 승낙이 필요했었는데 아파트는 필요 없지만 승낙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다가구 아파트는 저당 잡힌 비율이 80. 다가구 단독은 저당이 60이었는데 60% 이상 잡히면 안 됐단 말이에요. 이 보험 가입이 다 모든 주택은 몇 프로로? 80으로 다 통일했어요, 여러분. 통일했어요. 예.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임대 계약하시기 전에 80% 잡힌 거 다 압니다. 집값에. 그럼 집값에 80% 잡혔다는 이거는 만땅 잡힌 거예요. 100%가 만땅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저기 경매 붙어버리면 이 주택이 경매 붙으면 낙찰이 집값에 8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80%까지 떨어져 버리면 깡통이에요. 깡통 전세라 그래. 이거를 여기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80% 이상 모든 주택을 80% 집값에 80%로 잡아놓고 이제 다가구 단독 아파트 다 공동 80% 이상 잡혀 있으면 이 가입을 안 해주니까 임대차 계약하시기 전에 중개하실 때도 보증보험에 물어보면 서울보증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화해서 1588로 전화해 보시면 이거 가입된다 안 된다 가르쳐줘요. 바로 확인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러면 이게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된다고 나오면 여기에는 임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번에 5억에서 서울은 7억까지, 지방은 5억까지 올랐어요. 대구는. 그 다음에 이 성락은 이제 모든 주택은 다 성락 없앴고 또 모든 주택이 80% 다 올린 겁니다. 다가구 단독은 60%로 제한했어요. 이거를 아파트만 80으로 지금 다 80으로 여기 2월 1일자로 있고 그 인터넷에 뉴스 보도된 이 내용이 인터넷에 떠다녀요. 지금도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 치시면 그죠? 검색 치시면 뉴스 떠요. 이런 걸 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어떤 놈이 또 뭐 했나 누가 누구 만졌나 그거 보시면 안 돼. 그런 거 보셔야 돼. 어제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가 어제 발표됐죠. 여러분 어제 표준지 공시가 15년째 여러분 학개론 시간에 이게 공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제 발표돼서 오늘도 뉴스에 떠 있습니다. 남한 지역에 4천만 필지가 넘는 토지 중에 표준지가 있어요. 우리 유라도 요 동네 표준지가 있어요. 표준지 이게 50만 필지가 있어요.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국토부에서 어제 발표했고요. 이걸 기준으로 각 시군 구청이 개별 공시지가를 발표해요. 5월 달에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 수용 등을 했을 때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고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대장에 적어졌죠. 토지대장에 있는 거는 표준지예요, 개별이에요? 토지대장에 적어진 공시지가는 나중에 보세요. 개별이라고 써졌어요. 이건 무슨 기준이 된다 그러죠? 제가 재산세 등 과세 기준이 된다. 전국이 6% 올랐고 평균 제주도가 1위입니다. 16% 올랐고 제주도가 16% 올랐다고. 부산 해운대 많이 올랐고 대구 혁신도시 쪽이 많이 올랐고 빨리 돈 벌어야죠. 땅 사러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은행에 돈 1,000만 원 넣어놓으면 6% 줘요, 안 줘요? 이자를 안 주죠. 땅은 6%씩 올라요 매년. 10년만 묵혀놓으면 2배 돼요. 많이 뜨는 데는 2년 만에도 2배 되고. 땅 없죠. 얼굴들이 써졌잖아. 땅 없음. 빨리 돈 버셔야 될 거 아니야. 에? 제곱미터당 가격 여러분 어제 발표된 게 제곱미터당 15년째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땅 서울 명동에 충무로 일가에 있는 여러분도 다 알죠. 화장품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는 화장품 강의 땅이 1제곱미터에 9,130만 원인가? 1제곱미터에 3.3제곱미터는 3억이 넘고 공시지가로만 그렇고 거래가는 4억이 넘어요. 5억 간다는 말도 있어요. 한 평이 거래가가 5억 가요. 5억. 여러분 집 팔아봐야 여기가 한 평 못 사요. 제일 싼 땅이 공시지가로 작년 올해 2년 연속 전라남도 진도군에 소속되어 있는 조도라는 섬이 205원. 이거 올랐어요. 작년에 190원에서. 이거는요. 이건 작년에 8,600만 원에서 500만 원 올랐고요. 공시가가 500 올랐고요. 1년 만에. 이거는 190원에서 15원 올랐어요. 그럼 이 땅을 사야 되겠어요? 이 땅 사야 되겠어요? 이 땅 사야 돼요. 이 땅 전체 가격이요. 요거 50 몇 평인데요. 60평 안 돼요. 요 땅이 요거 전체 면적이 요게 140억. 140억 주세요. 땅 사줄게. 이거 여러분 제곱미터당 500만 원씩 올랐다니까 작년에. 1제곱미터에 500 올랐다고. 그럼 100제곱미터면 얼마 올랐어요? 100제곱미터면 계산이 안 되는구나. 1제곱미터에 500만 원 올랐으니까 100제곱미터 갖고 있었으면 5억 올랐죠. 5억 올랐죠. 이 땅은 조도 전체 섬이 280만 원 해요. 그럼 조도 전체 가격이 280만 원이라고. 280만 원 주면 내가 조도 사줄게. 이걸 한 1제곱미터당 작년에 15원 올랐잖아요. 이거 15원 올랐다고 공시가로. 그럼 이거 15원 올랐는데 여러분 10,000평을 갖고 있으면 얼마 올랐죠? 15만 원 오른 거잖아요. 그 말이 이 땅을 사야 돼요? 이 땅을 사야 돼요? 이 땅을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땅을 산다면. 그죠? 이게 제곱미터당 500만 원 올랐다니까. 전체 땅값이 500 오른 게 아니고 1제곱미터에 500만 원 올랐다니까. 작년에 8,600에서 9,100으로 발표됐으니까요. 올해 1제곱미터에 500 올랐다고. 여러분 집은 전체 집이 지금 200 올랐니 300 올랐니 그러잖아요. 그게 여러분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뉴스에 떠 있어요. 이런 거 보시고 이게 공부입니다. 학개론에서 이런 감정평가론 할 때 학교는 이거 나오죠. 이거 공시가 이론 이거 나오죠. 이거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자 여기 보고 계세요. 여러분 아까 앞에 돌아가서 전세권 등기부하고 315페이지 요거 있죠. 요거 땅하고 건물에 요거 이제 쉬었다가 넘어갈 테니까 요 건물의 소유자가 보세요. 소유자가 이 땅하고 건물을, 땅이나 건물을, 이 말입니다. 여러분 땅이나 건물을 전세권자한테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면 여기가 전세권 뭐가 되고요? 설정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를 했으면 여러분 임대차를 했으면 여기 임차인이고 여기가 뭐가 되죠? 이건 다 아시죠? 임대인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민법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저당 있죠. 뒤에 거 이제 저당 나오죠. 319페이지로 넘어갈 테니까 자 쉬었다가 할 테니까 요건 칠판은 그대로 두시고 여러분 지우지 마시고요.